안녕하세요. 저는 레드옵스 1팀 안수현입니다. 지난 주말 여러분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NT 레드팀 CTF가 성황리에 마무리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번 대회의 문제가 어떠셨나요? 레드팀 시나리오 1번 문제를 함께 풀이해보겠습니다. 문제 구성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1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금융사 컨셉의 문제인데요. 일단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 기능에서 계좌 조회, 당행 송금, 타행 송금 같은 기능들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인터넷 뱅킹 사용이 가능하고요. 또 WTS를 이용하면은 증권 거래와 유사한 기능들이 가상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증권 거래 관련된 그런 가상의 기능들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 풀이를 해보겠습니다. 문의하기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문의하기 기능에 접속할 경우 이렇게 로그인 창으로 이동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문의하기 기능에 주소를 복사하셔서 해당 페이지에 직접 접속해 보시면은 이와 같이 실제 기능을 사용하는 것과 로그인 체크가 별도로 코드상에서 있고요. 그래서 문의 기능 자체는 직접 요청을 하면은 로그인 없이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실제 문의를 넣을 때는 직접 요청을 하면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로그인을 하지 않고도 문의하기 기능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까 문의하기 기능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하기 위해서 파이썬으로 코드를 작성하겠습니다. 파일 업로드 관련 기능도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확장차 제한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서버 측에서 검증하진 않기 때문에 마음대로 올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파일 업로드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일 업로드 기능에서 이렇게 경로가 포함된 파일도 업로드할 수 있는데요. 점점의 경우 별 반응이 없고요. 점점을 하고 없는 경로로 가면은 이렇게 오류가 발생하지만 점점이 점으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점 슬래시가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시면은 점점 슬래시를 정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경로 순회를 통한 파일 업로드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업로드에 실패했을 때는 경로를 알 수 있지만 업로드에 성공하면 경로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경로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요. 로그인을 할 때 보시면은 유저 아이디를 입력할 때 그 카멜 케이스로 입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API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API로 시작하는 경로에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API 뒤에 다운로드 같은 게 있지 않을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그냥 무차별 대입 공격을 FFUF 등의 도구를 사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없는 경로와 비교했을 때 404가 아닌 400이 뜸을 바탕으로 해당 경로가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파라미터가 불확실한데요. 일반적으로 파일
경로를 의미할 때 사용하는 파일 네임을 우선 입력을 해보시면은 여전히 400에러가 발생합니다. 카멜 케이스도 파일 네임이 아니까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이와 같이 404가 뜨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파일이 없어서 404가 뜨는 게 아닐까 하고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앞에서 파일 업로드 경로에서 점점 슬래시 대신 점점점 슬래시 슬래시를 이용해서 경로 순회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다운로드에서도 유사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시도를 하시면은 404 모듈가 발생하는데요. 이는 대부분의 금형사와 마찬가지로 웹 방화벽이 앞에 붙어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점 슬래시가 삭제됨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중간에 아무렇게나 점 슬래시를 입력하시면은 정상적으로 파일 다운로드 공격이 가능합니다. 우선 사용하고 있는 와스의 종류를 확인해야 될 텐데요. 매니저 경로로 가시면은 톰캣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톰캣이 설치될 수 있는 여러 경로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 OPT 톰캣 경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리눅스 시스템의 경우 경로 순회를 할 때 중간 경로가 없으면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특정 경로가 존재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선 존재하는 경로에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경로가 중간에 껴있으면 이렇게 없다는 것이 표시됩니다. 이를 이용해서 OPT 톰캣 경로가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OPT 톰캣 경로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OPT /톰캣 경로에 톰캣이 설치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습니다. /톰캣 경로 하위에는 웹앱스라는 폴더가 있는데요. 여기서 웹앱스 경로의 하위에 배포되는 파일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약간의 추측을 통해 웹앱스 하위에 root.war이라는 파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낼 수 있습니다. root.war 파일의 경우 루트 컨텍스트에 바로 배포하기 위한 파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자주 사용되며 쉽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다운로드한 root.war 파일을 압축 해제해서 소스 코드를 분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스 코드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JADX 같은 자바 디컴파일러를 활용하면 웹 애플리케이션 소스 코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우선은 확인하기 쉬운 설정 파일을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웹 inf 클래시스 경로로 가시면은 application.yml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로그 파일의 경로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DB 접속 정보도 알 수 있는데요. 이 정보는 나중에 필요할 수도 있으므로 여기에 DB 접속 정보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이제 이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 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파일 다운로드 기록이 나오고요. 파일 업로드를 했을 때도 경로가 나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파일 업로드 경로에서부터 두 번 순회를 하면은 루트 디렉토리로 갈 수 있고요. 이제 OPT 톰캣 하위에 배포 경로도 알고 있기 때문에 해당 경로에 웹쉘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후 로그 파일을 다운로드해서 경로를 파악하면 됩니다.
일단 테스트라는 내용으로 그냥 업로드를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면은 루트 하위에 이런 JSP 파일이 생겨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조금 더 편리하게 바꿀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제 이 경로에 접근을 해보시면은 실제로 해당 파일이 생성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JSP가 정말로 작동을 하는지 확인을 해봐야 될 텐데요. 이제 테스트 대신 진짜 웹쉘을 한번 업로드 해 보겠습니다. 해당 웹쉘은 그냥 단순하게 cmd 파라미터를 받아서 명령어를 실행해주는 기능을 하는 웹쉘입니다. 이제 로그를 보시면은 업로드된 웹쉘의 경로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상적으로 웹쉘을 통해서 명령어 실행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외부와 통신이 가능한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외부와 통신은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본 문제의 경우 완벽하게 망분리가 되어 있지는 않지만 실제 금융사와 유사하게 외부에서 특정 포트를 통해서 웹 서버와 웹 방화벽 등을 경유하고 정확하게 WAS의 HTTP 요청을 보내는 것만을 허용하며 불필요한 아웃바운드 통신을 완벽하게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제 서버에 요청을 해서 제 서버와 통신하게 하는 방식의 커맨드 컨트롤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쉘을 이용한 터널링을 시도해야 합니다. 준비해 두었던 터널링 도구를 꺼내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터널링용 웹쉘을 업로드했습니다. 이제 터널링용 웹쉘의 파일명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로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정상적으로 터널링이 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전에 제 터널링 설정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연 터널링 도구에 붙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호스트에 1080 포트로 터널링을 연결하게 프록시체인스라는 도구를 설정해 두었습니다. 명령어 앞에 프록시체인을 붙이면 이렇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톰캣의 8080 포트에 요청을 날리면 직접 연결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SSH 또한 실행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 다운로드 받은 소스 코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어 뱅킹 서버에 연결하기 위한 정보들도 있습니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연결할 수 있는 정보가 있습니다. 터널링 도구를 이용하면 직접 포스트그레스 클라이언트를 이용해서 해당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비밀번호는 앞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키 1, 2, 3, 4입니다. 테이블 목록을 확인해보면 어드민 유저, 뱅킹 유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선 뱅킹 유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유저라는 사용자를 찾을 수 있는데요. 다른 사용자들도 더 보입니다. 계좌번호도 보이고요. 이제 크랙스테이션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해당 비밀번호를 크랙해 보겠습니다. 테스트 1, 2, 3, 4가 비밀번호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어드민 유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드민이란 유저 아이디를 가지고 있으며 패스워드는 해싱되어 있습니다. 역시 크랙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크랙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어드민 느낌표 골뱅이 샵이 비밀번호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에서 SSH 비밀번호가 이 값일 수도 있다고 추측을 해볼 수 있는데요. 루트나 M유저도 한번 그 비밀번호를 사용해서 로그인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루트는 아니고요. M유저도 시도해 보겠습니다. M유저도 아닙니다. 하지만 어드민이라는 유저 아이디에 어드민 느낌표 골뱅이 샵을 비밀번호로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루트 뒤에도 느낌표 골뱅이 샵을 사용하고 있지 않을까 추측을 해볼 수 있습니다. 루트도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까지 얻을 수 있었던 플래그들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선 루트를 획득하기 전에 앞에서 올렸던 웹쉘을 이용해서 일반 사용자 권한의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앞에서 업로드한 웹쉘에 ls 명령어를 입력하여 local.txt라는 파일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제의 안내에 나왔던 것처럼 일반 사용자 권한의 플래그입니다. 단순히 해당 파일을 출력하는 것으로 첫 번째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시 소스 코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엔키코어라는 이름의 서버가 있고요. 엔키 채널 DB라는 이름의 서버가 있습니다. 우선 엔키 채널 DB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역시 로그인할 수 있고요. M유저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 있는 local.txt 파일을 읽으면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엔키 코어 서버에도 침투해 보겠습니다. 서버들이 동일한 비밀번호를 사용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게 침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서버의 경우 루트 사용자의 홈 디렉토리에서 fourth.txt를 읽으면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번째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앱 컨피그 경로에 가면은 코어 뱅킹 관련 설정 파일들을 찾을 수 있는데요. 그래서 뱅킹 컨피그 파일을 보시면은 코어 DB에 접속하는 정보가 있습니다. 호스트 이름은 엔키 코어 DB이고요. 데이터베이스 이름은 엔키 코어, 사용자 이름은 엔키 코어 유저입니다. 일단 해당 서버에도 획득한 자격증명으로 로그인을 하시면은 접속할 수 있고요. 앞에서 동일하게 일반 사용자 권한의 플래그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서버에 대해서 침투에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타행 송금을 성공시켜야 되는데요.
앞에서 인터넷 뱅킹 로그인이 가능한 사용자 한 명의 계정을 획득한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정상적으로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잔액 조회도 가능한데요. 액수가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WTS 접속 역시 가능합니다. 매수 및 매도도 가능합니다. 우선 송금을 위해선 계좌 비밀번호를 알아야 되는데요. 이 문제는 어렵지 않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선 코어DB 서버에 접속한 후 이와 같은 명령어로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고 엔키 코어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하겠습니다. 이제 테이블 목록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어카운트 테이블이 있는데요. 이름만 봐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실제로 계좌 번호, 계좌 유형, 비밀번호, 잔액 등이 나와 있습니다. 일단 비밀번호가 1, 2, 3, 4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정말 그런지 테스트 해보겠습니다. 정말로 1, 2, 3, 4가 맞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잔액을 고쳐야 되는데요. 여러 테이블이 있지만 일단 잔액 체크를 할 때는 해당 테이블에서 체크를 하기 때문에 해당 테이블의 잔액을 고치면 일단은 무사히 타행 송금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을 거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송금해야 될 금액의 한 2배 정도로 넉넉하게 잡고 잔액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저희가 로그인 가능한 그 계좌만 잔액을 업데이트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데이트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이제 타행 송금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후 플래그 경로에 접속하시면 마지막 플래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레드팀 시나리오 2번 문제로 만나뵙겠습니다.